지난주 토요일에 그 집회 있었잖아요. 네네네. 집회 얘기 들어봤더니 동호회 깃발이 그렇게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맞았다.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깃발이 푸바오의 행복을 바라는 모임,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전국 얼중화 연합회, TK 장연합 이런 거라는데 달라진 풍경 아닙니까 이게? 그게 그러네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일부 나타났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거 그때 있었어요. 그게 신선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진화하는 듯한 방향이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응원봉 맞아요.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은 저기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그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집회장을 오. 나갔는데 네.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더래. 못 알아보는 자기가 거죠. 누구 모른다듯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리가 네. 없는데 보니까 네. 전부 그 젊은 애들 네. 집회하는데 가니까 네. 자기가 아무도 모르더래. 네. 아니 네. 저희 이제 딸아이가 올해 대학교 1학년인데 네. 친구들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인데 그랬더니 엄마 지금 기말고사가 문제야. 그리고 학교마다 다 시국선언문 붙고 학교 그러니까요. 안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데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넜나 봐요. 오. 걸어서 아이고, 건너가지고 그거 힘든데. 그 엄청 추웠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 그 의사당까지는 찍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 또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저희 작가님 말씀하시기를 응원봉 뭐 그게 약간 뭡니까 그 아이돌 팬덤 응원 상징. 예, 네. 뭐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세븐틴 화이팅, 뭐 이제 구호가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다. 네. 그러니까 20대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예, 그 쏟아져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일종의 대한민국의 저력 같은 거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또 많이 나왔대요. 이번에 중학생들이 네. 많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중학생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그 2016년 때도 그 촛불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초등학생들이 막판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피아노 학원 가라고 했는데 피아노 학원 안 가고 내가 광화문에 왔다. 제가 탄핵 그런 연주하러 온 거죠. 아니, 연주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엄마 몰래 왔어요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래서 향후 30년은 우리가 괜찮을 거다. 웬걸 윤석열이 떡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하튼 굉장히 새로운 풍광이 펼쳐지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장현 선배 자녀분 아닌가 의심되는데 손팻말도 많이 들었다는데 그 중에 다음 주 시험임이 있었다는데 그리고 맞아요.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 하겠다 이런 네. 손팻말을 들고 맞아요. 친구들이 네. 나왔다는 거고 그 아이돌 팬덤 얘기했는데 그날 집회 중간에 한 연사로 아마도 여고생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분이 몬스타엑스 멤버가 라디오 방송 중에 계엄령을 전달한 최초의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가수가 이런 용기를 냈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뉴스 공장 안 봐. 그렇죠. 이런 거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방송 진행에 앞으로 좀 뭔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졌어요. 맞아요. 이 친구들이 광장에 머물 수 있는 방송이 뭐가 있을까? 이걸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이돌 초청해서 뭘 시사 해야 돼? 아이돌 하나 불러가지고 시사 아이돌. 그렇지. 네. 이래가지고 네. 뭐 해야 돼. 이게 이 맨날 체육 꼰대들 모범을 안 따라 되고. 배워야 돼. 이 꼰대들만 갖고 구교용 춤 노래 다 된다. 야. 제가 맞아, 아이돌이 맞아. 일단 아니잖아요. 외모가 안 되기 때문에. 구교용 기자 춤췄잖아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화요일의 하이라이트죠.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성 기자님의 현장 막정 막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퇴진 로드맵입니다. 그 사실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그 황당한 게 있었으니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네. 한덕수 총리 그 여당과 총리 간의 공동 담화였어요. 양한 체제를 발표한. 네. 예, 두한시 네. 두한시 공동 담화. 네. 그런데 이때 얘기했던 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표현인데 질서 있는 일단 조기에서 1번
조기가 언제냐, 언제 퇴진하면 조기인 네.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스개로 2027년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냐, 5월 10일이 임기니까 그런 것도 조기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조금 일찍 그만두는 거니까 이제 이런 그 논까지 섞어서 얘기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합헌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려면 하야 또는 탄핵 말고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누가 그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례회동을 정당 일주일마다 대표와 한 번씩 하면서 그러니까요. 나라를 운영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 정부는 한덕수의 정부가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 자신이다.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 자신이 함께 일종의 공동정부 비슷하게 네.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이 어마어마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어요.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만은 안 된다. 물론 계엄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 탄핵은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그렇습니다. 네. 앞말과 뒷말이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질타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로드맵을 짜겠노라. 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오늘 예, 제안을 했죠. 오늘 제안을 한 TF가. 거죠. 네. TF가 제안을 했는데 2월 달에 퇴진을 하고 4월에 대선을 하자. 하거나 네. 아니면 3월에 퇴진하고 5월에 대선을 하자. 근데 저는요, 이거 자체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2차 계엄 또는 전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두고 뭐 저한테는 어떤 분들은 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제 현직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뭐 존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저는 자꾸 이제 명태균 씨 생각이 나는데 권총을 찬 5살짜리 아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권총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난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머리에 이고 계속 살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상황을 2월까지 지속하자. 그 상황을 3월까지 지속하자. 국민의힘의 머릿속에는 대선밖에 없는 거예요. 왜 2월이냐? 왜 3월이냐? 핵심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동된 그렇겠죠. 겁니다. 네. 633 원칙에 따라서 선거법 항소심이 2월에 결정이 나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유죄를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무죄로 뒤집어진다고 주장을 네, 하고 하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법원의 결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맞아요. 함부로 네.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보고 오로지 권력투쟁, 오로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으므로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한동훈 또는 그 밖에 다른 관계자로 가자라는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가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과욕이 심하다. 지난 그 네. 이른바 양한 공동담화를 통해서 이거는 불가하다. 그래서 한동훈 제거 작전에 돌입을 했다는 것이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이 저요하고 원내대표 하겠다고 네. 나섰고 사실상 친윤이 할 맞아요.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 그리고 소위 친한계로 알려진 사람들도 대체로 친윤으로 돌아섰다. 일부는 뭐 충성맹세 얘기도 또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확인도 안 된 것을 말씀 못 네. 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은 다시 친윤이 장악을 하고 대통령을 보위하는 방식으로 뭐 탄핵은 안 되라고 강제하면서 검찰과 보조를 맞추면서 다시 한번 반격의 기회를 꾀하는 이런 판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꿈 깨시라. 이미 네. 판은 뒤집어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받겠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 야오당들이 국민의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헛꿈을 꾸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TF가 보고했던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가 보고를 했다는데 일단은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좋아. 그러면 해봐라고 하는데 당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받겠습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안 받죠. 그런데 일단은 한동훈이 그 담화가 그 내부의 모든 통합을 다 깨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걸 다 깨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동훈이 오히려 힘에 실릴지 모른다 그래 친윤들이 다 공포에 절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악화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젠 저기 한동훈을 국정의 파트너로 야당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행 목숨이 가능성이 간당간당 있는. 하는데 저런 자하고 어떻게 저 여야 대표 회담을 합니까? 큰일 날 얘기요. 그리고 저 한덕수 총리는 미안하지만은 곧 제거되셔야 될 분입니다.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뭐 탄핵이 될지 뭐가 될지. 뭐 경찰에서도 모르겠고.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 집단의 나라를 맡겨?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아니 그 수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저녁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네, 만났는데 거기서 네. 이제 한한 체제에 관해 설명을 그러니까, 했다는 것이고 네. 한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설명을 들은 골드버그 대사가 이에 대해서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네. 아침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합헌인 거냐.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을 누가 뽑았어요? 아무도 뽑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대통령 행세를 합니까? 그리고 마치 모든 권력을 자신이 준 것처럼 이제부턴 자기가 다 판정리를 네. 하겠다. 국정 운영에 중요한 어떤 중심축인 것처럼 나와서 행세를 하니까 그 모습이 친윤이 보기에도 얼마나 네.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가 이제 이렇게 가는 이제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인이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장동혁 최고가 최근에 행보가 좀 네, 다르다. 예. 돌아서서 그러니까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플러스 원이 뭐 장동혁 또는 저 누구죠? 그 양궁 선수? 네, 그 진종호. 진종호 둘 중에 사격. 그렇죠. 예. 예. 그 사격 선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서면 4인으로 해서 한동훈 체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네. 것이고 사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주말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담화 이후로 계속되는 상황인 거고 친윤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권력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요새도 전화 매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블라블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소문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과 검찰을 쥐면 자신은 죽지 않는다. 다시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과 관련해서는 네.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용현이 뒤집어 쓰고 가면 내가 법률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상황을 뒤엎을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 주에 토요일에 반드시 탄핵이 가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물망에 오른다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범 직후에 원내대표 맡았던 분 아닙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사람인데 이런 사람 원내대표 시킨다고 하니까 권성동 하면 네. 나는 체리따봉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체리따봉, 그러니까요. 네. 유일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친윤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다가 자연 소멸되는 그게 것도 더 큰 이제 우리가 역풍을 맞을 제가 것 보기에는 같아요. 나쁘지 네. 않아요. 야당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의 지금 내홍은 말이죠. 네. 이제 자멸하는 그 권력의 네. 마지막 어떤 민낯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멀지 않았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 하나만 얘기 덧대서 있잖아요.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친윤과 친한의 지표. 야 친한계가 몇 명이야?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재석 287인 중에 찬성 210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92명이 범야권인데 그럼 산수를 해보더라도 네. 18명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참여한 분들 몇 면을 보면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호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한지아 수석 대변인 등이 주요 당직자들이 많이 참여한 거의 건데 다 친한계들이네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 수사 요구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 대상인 겁니다. 네,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통과가 된 거야. 네,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원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야, 아무튼 네. 그러면 이 상설특검의 통과가 주말에 탄핵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그렇죠. 줄까? 네. 지금부터 그렇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오늘 이제 김상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 전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전날 들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하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한다 소문이 그런 있었죠. 얘기 좀 있었죠. 네, 그런 얘기였고. 탈당하면 영웅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탄핵 찬성으로 얘기를 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2차 표결 때까지 대통령이 만약에 그만 안 두면
탄핵 찬성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분은 네. 제가 국회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서 또 몰라요. 네, 예, 금요일까지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네. 시간이 나흘 남아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 통과될까요, 아닐까요? 근데 자꾸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일단 국민만 믿고 가자. 네. 그때 박근혜 때도 다 안 된다 그랬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중가 막 지체되고 표결 지연되고 내기로 5당이 다 합의해놓고도 또 일주일 끌는 게 맞아요. 그때마다 그렇죠. 야 네. 되겠냐 이거였어요. 이번에도 계엄 때 말이에요.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한다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궁시렁거린 게 야 이거 통과시킨다고 해제되겠냐 네. 포고령 위반으로 몰겠지 이런 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자 이럴 때는 국민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정치적 셈수 계산하지 말고 하지 말고 네. 이건 국민의 뜻이고 국민보다 더 상위법은 없다. 네.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그 믿음이 또 현실을 만드는 네. 거예요. 정치라는 건 상상의 예술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의원님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데 결국 국민들이 지켜낸 겁니다. 맞아요. 시민들이 맨몸으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갑차 이런 진짜 무섭거든요. 현장에 딱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영상 막- 찍으셨잖아요, 편의점. 네, 네. 편의점 저희가 거기서 라이브 했었죠. 그러니까 네. 막 제가 장갑차 라이브.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네. 그 정말 용기 있는 시민들이 그 음. 오밤중에 다 뛰쳐나와가지고 거리를 가득 메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유튜브 방송을 열어달라. 그날 이제 다 맞아요. 방송을 네. 모든 그 언론사가 다 라이브를 켜고 이재명 대표도 라이브를 켜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던 건데 저는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음. 저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저는 빨리 그만둬야 질서 있는 퇴진도 가능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진다. 오늘 경제뉴스 보면 암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하루아침에 지금 현대차 3개에 달하는 그 시총이 예. 이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막 주식시장도 엉망진창이고 환율 막 예. 1,500원까지 간다는 소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하루라도 더 있게 해서야 되는 거냐. 당장 다들 이 주식하시는 분들 이거 열어보고 막 암담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하루도 놔둘 수 없으니 이번 주엔 반드시 네.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